반갑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온 허대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고조선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지금까지 우리 문자에서 한자를 빌어 쓴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완전히 바꾸는, 그야말로 우리 어른께서 말씀하신 상실험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그 실험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이 강의 마치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집으로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파워포인트를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책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책을 순서대로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따라오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옛날 드디어 우리나라의 문명, 문화, 문자에서 분명하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강의를 두세 군데 미리 했었습니다. 특히 국학원과 유라시아 네트워크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강의의 제 주제는 고조선의 화폐문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다. 중국의 연나라 문자가 아니다. 한자가 아니다. 이걸 제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회상을 하면서, 과연 뭐 오늘도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저거 한글이 아니야, 고조선 문자가 아니야, 저거는 틀림없이 한자다라고 하신 분도 과감하게 나중에 반론을 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명도전이라고 알려진 그러한 화폐에 새겨진 문자들입니다. 물론 명도전 양식은 뭐 다 아시겠죠. 칼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칼 모양으로 생겼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그냥 한눈에 보시면 저보다 뭐 한학에 더 조예 깊은 분들이 여기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 문자들이 한자입니까? 아니면 꼭 한글은 아니지만 뭔가 이상한 문자입니까? 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다음에 한글이라고는 좀 뭐 정의 내리기 어렵지만은 좀 한자는 아니고 좀 이상한 문자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대다수가 보십시오. 그냥 직감적으로 이것은 한자가 아니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원래 연구는 교과부에 계셨던 성삼재 그분께서 저서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서 중에 명도전의 국적이 의심스럽다, 정말 연나라 화폐인가, 북한 학자들 중에서 또 한국의 학자들 중에서 이 문자가 연나라 한자가 아니다, 이게 좀 궁금하다,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보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한글 연구에 굉장히 심취했습니다. 한글의 세계화, 우리 한글이 이리 대단한데 전 세계로 좀 이렇게 보급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연구를 하던 차에 이런 문자를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전부 다 찾고 인터넷과 다음 도서를 기본 도서는 다 구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자를 보니까 이거는 한자가 아니다. 제가 뭐 한문 실력은 별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뭐 각골문 뭐 책은 한 두세 권 받고요. 다음에 한자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도 인터넷 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뭐 다 아시지? 인터넷 웹사이트 들어가면 서양 학자가 정리해 놓은 파트도 있고요. 다 뭐 각골문부터 쫙 시작해서 이 문자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육국 문자까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거 맞춰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춰보니까 이것은 절대 한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몇 장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자인지 뭐 이상한 문자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자입니까? 이상한 문자입니까? 예, 이상한 문자죠. 예, 드디어 대답을 하시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답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한자입니까? 이상한 문자입니까?
예, 이상한 문자죠. 이거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한자 실력만 봐도 이게 한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한자는 이미 다 규명되어 있습니다. 중국 학자들도 다 규명했고 우리 한국은 기본적으로 한자 문화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문 학자들이 이것을 보고 만약에 한자라면 다 한자에 일일이 다 이 문자에 그 어떤 의미인가를 다 밝혀놨을 겁니다. 중국 학자도 마치 자기 문자인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책에는 중국 학자들도 이걸 하나하나씩 떼어가지고 자기 문자다라고 적어놓은 책도 있습니다. 제가 그 책도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우리 한자 성어로 경강부예입니다. 자기 식대로 그냥 해석을 한 것이죠. 다음에 특히 요즘에 우리 민족사학계에서 우리 문자에서 한자가 나왔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이유도 없이 그냥 뭐 무조건 야 내가 민족사학자니까 뭐 내가 좀 이렇게 우리의 을을 밝혀야 되니까 한풀이다. 내가 최고다. 우리 한국이 최고야. 뭐 이래가지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무엇인가 이유가 있고 그 근저의 바탕이 되는 뭐 나름대로의 학문적 소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양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에서 저는 계속 그 뒤에도 연구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한자도 나오고 나중에 결국 세종의 한글도 나오지. 여기서 인도의 브라미 문자도 나오고 뭐 아직 그 신대 문자는 제가 결론을 아직 안 내렸습니다. 워낙 일본 사람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좀 조작의 달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해서 유보적인 상태지만 이런 기존에 있는 문자들이 인도 계열의 문자들이 다 소리 문자 계열 아니겠습니까? 브라미 문자에서 나온 모든 인도 문자들이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하늘의 문자이고 여기에서 한자하고 한글이라는 소리 문자의 그런 문자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연나라 문자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차원에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문자들은 연나라에서 병장기, 도자기, 화폐, 중국에서는 자기 땅이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오전에 제 공부 확인차 중앙박물관에 갔습니다. 중국에도 다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서 캐내가지고 자기들의 유산이라고 다 확인하고 이런 문자들이 여기 있는 연나라 육국 문자 중에 연나라 문자입니다. 그럼 연나라 문자 이게 한자 뭐 좀 네 번째는 좀 어렵지만은 황, 양, 강, 상, 상, 상 이래 그대로 읽습니다. 물론 약간 문자체는 다르지만 아래에 있는 정형화되어진 한자와 위에 있는 한자는 약간 뭐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양자 같은 경우에도 뭐 뿔만 있는 듯하고 그렇지만은 뭐 강자도 양자에서 이렇게 달이 이렇게 획수가 비친 듯이 나오고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5번, 6번은 다 같이 연나라에서 사용했거든요. 그쪽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표준화되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여러 형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상하 좌우로 비틀어지고 돌려지고 그러니까 이게 상자도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쓰여졌지만 한문 조금만 아시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자다 딱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자하고 자 연나라 문자 이제 확인했지. 여기 있는 1번부터 6번까지는 다 연나라 문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연나라 문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건 딱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이 문자는 어디에서 나오고 어떤 연유로 이것이 우리의 문자다라고 확인을 하고 증거를 댈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주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폐문헌을 발표하고 나서도 좀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왜? 아시지 않습니까? 뭐 제가 고대에 우리 문자가 있었다. 상형 한글이다. 이게 중국 한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동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물론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신문에도 뭐 제 강의도 소개도 해주는 신문도 있었지만은 저는 발표하고 난 다음에 제 기대로
KBS, MBC, 뭐 SBS 막 저한테 방송 취재 올 줄 알았습니다. 좀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죠. 예. 저는 이제 엄청난 발견을 했고 연구를 했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방송계도 다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그래 막 리포터랑 막 데리고 막 쫓아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방송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요. 전혀 안 나왔습니다. 신문에서만 이제 몇 줄 뭐 제 강의 소개해주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뭐 앞으로는 제가 출연하려 봅니다. 이제 영원히 대대손손 한글날 하고 그다음에 개천절 날은 제 얼굴을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신감의 근거를 찾아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양산에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전에 유물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양산박물관에서 이렇게 있는 유물 중에 다음 거는 이제 유물관을 짓다가 유물관을 지으려고 공사를 하다 보니 놓은 것이고 이제 이거는 원래 있던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은 어떤 표식입니까? 표식은 분명히 있지요. 한자입니까? 아니면 또 그 어떤 이상한 문자입니까? 이상한 문자죠. 근데 이상한 문자인데 많이 본 듯 하지 않습니까? A입니까? 아니면은 B입니까? 아니면은 한글 비읍입니까? 아니면 한자입니까? 비읍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죠? 한글 비읍이다. 그런데 약간 밑으로 각져 있죠. 예. 제가 추리해서 나중에 증거까지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읍입니다. 비읍인데 어떤 비읍이냐면 하늘에서 놓은 비읍입니다. 하늘에서. 하늘에 천문을 그리다 보면 이런 문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늘에서 놓았다는 표식이 있느냐? 여기는 후대의 토기이기 때문에 표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표식이 있는가를 찾아보면 되겠죠. 자, 비읍입니다. 다음. 자, 이것이 그 유명한 가림토 천문자 뭡니까? 가림토. 저보다 또 견식이 많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림토 천문자 뭐지? 기억이 아니지? 뭡니까? X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 교수님께서 당당하게 한남곡이 가짜야. 왜 가짜냐? 이 X가 영어 알파벳이잖아. 근데 우리가 조작했다. 막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찾아보면 박물관에 찾아보고 연구를 하면 저처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X는 하늘에서 놓은 부호로서 첫 번째 부호로서 하늘의 해전, 하늘이 가려주는 것, 하늘의 빛, 배달민족의 표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표시의 의미를 모르고 영어 알파벳 X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X면도 있고 영화 많이 보지 않습니까? X면 보면 뭐 초능력 쓰지 않습니까? 막 염력 뭐 움직이고 막 온갖 뭐 물건도 다 뭐 파괴할 수 있고 X면에 놓습니다. 뭐 돌연변이들도 놓죠. 그럼 이게 이제 영어 철자 X라고 뭐 과감하게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서서히 이제 한번 추리를 해보고 찾아보겠습니다. 하만 아시죠? 하만. 경남에 이리 올라가면 마산 쪽으로 가는 하만.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휴게소도 있으니까요. 이게 아라가야입니다. 가야국 6가야 중에서 아라가야인데요. 자, 여기에 토기 부호에 보시면 이게 토기에 이런 문자가 다 새겨져 있단 말입니다. 가야시대 때 이런 문자를 다 새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막 이전에 강의하기 전에 긴급하게 제가 찾았습니다. 원래는 뭐 고려 연꽃이 앉아 아라가야 박물관에 있다고 앉아 신문기사를 보고 제가 뭐 보러 갔는데 떡 보니까 제 눈에는 그냥 바로 가림토였습니다. 그래서 뭐 보자마자 이거는 가림토다. 제가 뭐 트위터에도 바로 올렸습니다. 왜 가림토인가? 이거는 절대 한자적 요소가 들어있지 않는 그런 문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글 들어있죠? 영어 알파벳 들어있습니다. 영어 알파벳이 한자입니까? 소리 문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X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영어 H도 아래쪽, 왼쪽 아래쪽에 볼 수 있죠. 맨 끝에. 다음에 C나 뭐 U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O, 우리나라 이형도 되고요. 다음 여기에 뭐 비읍도 비슷하게 들어있습니다. 완전 비읍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W도 있죠. W.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X 있고.
이거 뭐 C, H 있죠? 이거는 미업 원가에 제가 해당된다고 추리했습니다. 비업, 나중에 보면 비업이라고 제가, 파워포인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만 아라가야 토계에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럼 양산에과 하만 아라가야 토계에도 있고, 그럼 어디엔가도 또 있겠죠? 그럼 그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아라가야 토기의 그 비업은 이 비업입니다. 김해 박물관에 다시 전시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요렇게 좀 묻어 있지만 이거는 비업이라는 겁니다. 그죠? 누가 봐도 비업이죠. 그다음에 처음에 소개해드린 양산 토기 문자와 비업으로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군데 다 동일 문화권이고 동일하게 이런 부호를 썼다는 겁니다. 한자는 아니겠죠. 이제 이 토기 부호는 한자는 아니다.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업이라는 한글 계통의 문자입니다. 그 다음 아까 비업의 출처 처음 어디에 놓았는가 제가 말씀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비업이 어디에서 놓았는가, 고령에 가면 그 유명한 국보가 있지 않습니까? 동심원. 동심원만 놓아 있지만은 동심원 위에 사라지기 전에 비업이 있습니다. 니은도 있고요. 이게 저는 우리 한글 학자들이 이미 많이 설명드린 겁니다. 한글 학자들이 뭐 원방각이다, 뭐 또 도표를 그려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한글 학자들이 많이 추론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비업을 보시게 되면 눈이 몇 개 있습니까? 비업에 4개 있죠. 요 눈이 4개 있는 짐승, 부호, 하늘님, 이것이 바로 별에서 나온 문자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문자고 하늘, 천손종만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뭐 우리 반개니까, 그죠? 결의 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걔네들도 쓸 수가 있죠. 우리가 못 쓰라 할 그런 권한은 없으니까. 같은 한 뿌리에서 놓았으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하늘 보호 문자에서 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비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비업이 고령 그 바위에 딱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로 올라가서 칠성이 되기도 합니다. 북두 칠성이 되죠. 다음에 왼쪽에 보면 니은에도 요 니은도 되고 기역도 되고 시옷도 되는 아주 다양한 그런 문자가 되겠습니다. 변화를 하죠. 하늘에서는 회전을 합니다. 하늘에는 주천을 하죠. 북두 칠성이 주천을 하고 하늘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회전을 하죠. 이 회전하는 사상, 이 사상들이 모든 인류의 종교가 되고 사상적 철학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김해박물관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이 표식 있죠. 이 표식은 뭐 다 아시죠? 뭡니까? 샵이죠. 현재는 샵이지만 강개토 대왕께서 신라에 보낸 그러한 뭐 선물이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신라가 좀 힘이 약했지 않습니까? 강개토 대왕의 선물이라기보다는 너 우리 밑에 있다, 뭐 이런 표식도 되겠고요. 뭐 그런 표식들이 김해에도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김해에 있는 이 표식도 뭐냐 하면 역시 하늘에 있는 하늘님 얼굴을 저렇게 보호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림토 문자 대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우리 제가 부족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설명의 토대 위에 가림토 문자를 한번 대조를 해본다 이겁니다. 아, 저기도 한 뿌리 딱 들어있네요. 한 뿌리 출판사에서 놓았는데 그 출판사에서 놓은 중에 H의 한 칸 위에 줄이가 있지. 저기 김해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김해에 가보면 있습니다. 제가 양산에 있으니까 김해 박물관에 수시로 가거든요. 요즘 고속도로 생겨가지고 고속도로 구간은 한 10분만이면 가고요. 새로 생긴 고속도로 구간에. 다음에 이렇게 박물관까지 가는데 2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옆 동네 가듯이 늘 다니니까. 여기 보면 김해의 저 도자기에 새겨진 부호, 샵인 듯 약간 이렇게 옆면이 안 보이지?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한담고기에 가림토가 되지? 가림토 문자. 우리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어디 가면 있습니까? 박물관이지. 대답 안 오네.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문자를.
박물관에 가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 걸음만 가면 박물관에 있지 않습니까? 박수 좀 주십시오. 박물관에 가보시면 가림도 천지빛깔이입니다. 천지빛깔이. 이 단순한 사실을 한 5분 10분이면 차 타고 가야 될 그 거리에 가림도가 빽빽하게 들어찼는데도 아무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 왜 모르냐? 한자가 들어와 있고 중국 의식이 들어와 있고 일제 의식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그런 우리 정규교육에서 받은 그게 막 두뇌 속에 꽉 들어차 있거든요. 그게 극복이 안 된다 이겁니다. 박물관에서 저걸 봐도 이게 뭐 가림토인가 뭐 그냥 한자인가 샵인가 뭐 어떤 또 이상한 뭐인가, 그죠? 여기 보면 그대로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글의 법칙도 다 들어있고 X도 들어있고 다 이런 법칙에서 놓은 그런 문자를 정돈해서 소리 문자에 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점이라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당군시대에 이러한 정리를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고조선에서 한번 쓸 수가 있는 문자 체계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문자가 이러한 가림토인데 이 가림토에 대해서 굉장히 반론이 많습니다. 그죠? 정통 역사, 주류 역사 쪽에서 제일 강하게 집중하는 그러한 문자 부분이 이 가림토 문자입니다. 인구 부분하고의 다음에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보시다시피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X는 하늘에서 놓은 천문자이다. 회전이다. 우리 풍족이다. 하늘의 바람과 같이 놓는 그런 부족이다. 첫 나라의 성씨다 이 말입니다. 첫 나라의 보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X가 제일 처음에 있지 않습니까? 저 X를 지금 영어 알파벳 쓰고 있죠. 예? X맨 해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왜 쓰고 있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다음에 울주방구대 가보겠습니다. 뭐 다 아시죠? 바위 그림. 다음에 그림의 해석인데 물론 뭐 교수님들께서 이 분야에 연구 많이 하신 분들이 다 해양에 뭐 고래 뭐 다 연구해서 역사 스페셜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심화를 시켜서 이것은 물론 뭐 풍습을 그린 거지만 이것은 별자리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 뭐 북두칠성 뭐 다 대동소이하니까요. 지금 요거 뭐 다 교수님도 연구해 가서 뭐 고래의 얻고 다닌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연구가 됐습니다. 방구대 그림은 뭐 다 아시고 다음에 방구대에서 한 40분 걸어가면 천전리 또 그림도 있습니다. 뭐 다 가보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울주에 이렇게 가게 되면 지금 울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이런 그림 첫 상형 문자 보호 문자가 딱 남아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 그죠? 한 최대 뭐 만년 너무 많이 잡았죠. 뭐 한 5,000년 잡읍시다. 5,000년 잡아가지고 이 그 바위에 딱 그림을 이 색이 가지고 고래가 얼마나 생동감 넘치는가는 이미 다 규명됐지 않습니까? 어떤 고래다 종류별로 다 그려놓고 다음에 이런 좀 이상한 문자도 또 그려놨습니다. 이거 한자입니까? 이상한 문자입니까? 여기도 또 이상한 문자죠. 바위에도 포기뿐만 아니고 바위에도 이상한 문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 그 부분을 요 사람이나 짐승 비슷한 거 있죠. 이분이 하늘님입니다. 하늘님이 별 3개 아까 니은에 별 3개가 찍혀져 있었지. 이 3개를 묶어서 3개가 어디에 놓느냐 하면 봄, 여름, 가을에는 4개고에 다음에 겨울에는 뭐 오리온 자리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둥근 원 인디언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극의 회전을 설명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울주 천전리에 가면 방구대 안각하에도 사람 얼굴이 있고 예. 페가수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천전리에도 가면 사람 얼굴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늘님의 얼굴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이 부분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하늘님이고 용왕님이고 우리가 사람과 닮은 하늘의 존재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들도 다 하늘에 있는 존재를 비유하는 거죠. 풍습에 비유하고. 천지인이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땅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천지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람에게도 있겠죠. 해와 눈, 해, 눈 대비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구멍이라는 것은 하늘에 별이 구멍처럼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람도 부교가 있고 다 이렇게 사람 인체와 그다음에 땅의 이치, 바다의 이치, 하늘의 이치가 모두 일치한다는 겁니다. 물론 뭐 지금 보면 뭐 고대의 뭐 좀 원시적인 생각이라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이러한 우리 선인들의 사상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경주로 가보겠습니다. 경주에 가면 소가 한 마리 딱 바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소라 할 수도 있고 곰이라 할 수도 있고 용이라 해도 됩니다. 이게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저 보이십니까? 희미하게 있지. 발자국은 좀 더 선명하게 있고. 예. 그러면 이것이 제가 갔었을 때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다는 건 정말 참 대단한 분들이죠. 남기고 싶은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치욕적이고 못 먹고 못 살고 다른 나라와 싸움에서 지고 이러면 남기고 싶겠어요? 다 조장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른들은 너무나도 자기가 행복했고 내가 스승이고 내가 문자를 만들고 내가 언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자랑하고 싶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라하고 내가 가진 게 없고 그럼 자식이 자랑할 게 있습니까? 큰 소리 치지 못하죠. 어른들이 이 문자를 통해서 큰 소리를 치고 싶어 한다 이겁니다. 내가 인류의 스승이야. 이 그림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른들의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림 속에서 보십시오. 또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비읍에 구멍 4개 있듯이 이 짐승에게도 구멍이 4개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발자국도 있죠. 발자국은 회전한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땅에서도 물론 발자국이 있죠. 짐승, 우리가 신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 때 동물 잡으러 가면 발자국 따라서 쫓아간다 아닙니까? 그죠? 발자국을 따라서 곰을 잡으려면 발자국을 따라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한 것을 표현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뭘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한 소다, 곰이다, 용이다라는 이런 하늘님이 짐승으로 표현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현대 천문의 용자리와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럼 먼저 시작했습니까? 인도, 아랍도 다 비슷한 천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 천문학과 지금 비슷하거든요. 그럼 이거 만약에 천문이라고 확인이 되면 세상에 최초의 천문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국인이죠. 대한민국인입니다. 그것도 남한에서. 이게 만약 공인된다 하면 저는 뭐 틀림없이 시간이 되면 공인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하늘에 있는 분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에 원래 좀 모사를 해서 원래 그림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짐승이 요리 있죠. 다음 발자국이 있고요. 다음 이게 회전한다 이 말입니다. 중심지다, 북극이다 이 말입니다. 뭐 다른 또 짐승도 있고 여기에 뭐 이렇게 방패 모양도 있고 뭐 오리온 자리에 해도 좋고 뭐 어떤 자리에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정형화돼서 현대 천문학의 그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문자로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짐승 문자를 가진 상형 문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형 문자가 우리의 그림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쁩니까? 그림 솜씨는 별로지만은 여기 보시게 되면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구멍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저 구멍은 별이다 이 말입니다. 별. 다음 방패다, 얼굴이다. 위에 뿔이 있죠. 뿔이 뭐처럼 생겼습니까? 한글 치읓. 예, 뭐 한글에 됩니다. 치읓인데 대자가 한자죠. 한자지만 이것도 바로 우리 하늘 문자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큰 대자가 되느냐? 지금 해석은 그렇죠.
사람이 팔 벌려 있으니까 크다. 그다음에 하늘은 요 뭐 사람 위에 이렇게 네모잡이 올려 있으니까 하늘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되겠지만 왜? 한자는 우리의 고대 문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되지만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하늘님이 크다 이 말입니다. 너무 크죠? 여러분들 그 하늘에 있는 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기껏해야 뭐 로켓 한번 싸워가지고 뭐 한번 달까지 뭐 화성까지 뭐 요래 뭐 미국 뭐 인도 이리 뭐 가봅니까? 소련. 근데 하늘님 입장에 보면 얼마나 가짜겠습니까? 그죠? 저 먼지도 안 되는 데서 쪼매난 침 같은 게 턱 쏘고 있다. 물론 뭐 인간이 위대하지만요. 이제 하늘님 감집에서 보면 정말로 참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하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 그 이렇게 천상 분야 열차지도 여기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다음 익산에 가도 있습니다. 익산 아시죠? 익산에 가보시면 이 문자가 딱 있습니다. 제가 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가봤습니다. 여기도 뭐가 찍혀져 있습니까?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이 있죠? 이 점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늘의 별이다 이 말이에요. 점도 있지만 또 뭐도 있습니까? 기억도 있고 다음에 한자로 삼도 있지요. 이게 다 하늘에서 나온 부호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곰이다 이 말이에요. 곰이니까 검이고 검이니까 일본어로 가미가 되죠. 우리의 곰사상, 하늘사상, 검이라고도 합니다. 한글 사진을 보면 사진을 보면 검이 신령이다라고 놓아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잘 사용을 하지 않죠. 신이라는 한자가 더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검도 이 단어의 소리 언가일 뿐입니다. 이 문자의 소리 언가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이 대응된다. 기억도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 제가 갈무리를 할 때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기억이 중요하다는 걸 한번 봐두시고요. 다음에 뭐 3은 하늘인데 그 3도 곧 실체가 밝혀집니다.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7대 있죠? 7성입니다. 7성. 7개. 6개도 있고, 5개도 있고, 뭐, 하나 해도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은 이런 별을 하나쯤 다른 것이다. 뭐, 여기에 보면 8개 달고 있는 하늘이다. 하늘님에 대한 문자가 익산에도 있습니다. 자, 아까 고령 제가 보여드렸죠? 전부인 자료입니다. 그 지금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제가 가서 직접 찍은 그 당시 사진입니다. 비읍 부분이 마모가 됐죠. 예, 짐승 얼굴, 하늘님 얼굴, 방패 신인상이라고 요즘 여기도 방패 신인상이 완전히 남아있지요. 여기에 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빛을 내고 있습니다. 하늘님이 방패처럼 빛을 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뭐 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방패 신인상이라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고령 보호하고 유판도 대응됩니다. 유판도 보면 다 하늘의 이치를 이 분야도 많이 연구했습니다. 유판에서 뭐 한글을 도출한다든지 다음에 유판이 하늘의 전문가 대응된다. 이것도 많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것은 김해에 있는 그런 청동거울인데 이것도 보면 하늘의 회전 아까 니은 보셨죠? 니은 딱 들어있지 않습니까? 비읍이 있었지만은 비읍을 비읍으로 해도 되죠. 미음 다음에 비읍이고 비읍 다음에 비읍이니까 다 순음으로 같은 계열의 우리 한글 보호라는 것 전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 너무 집중된 것 같습니다.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해, 달, 별이 요 그림에 나오지에 자, 이제 초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제가 다음에 해, 달, 별 다음에 어떤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제 큰 건 아닙니다만 제 저서 중에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어떤 문자가 나오겠습니까? 초능력을 발휘해서 텔레파시 보내주십시오. 제가 보내겠습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예, 다음. 예.
해, 달, 별, 다음에 뭘 제가? 사람 아닙니다. 예? 바다 손 들어주십시오.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1, 2건 다 가져왔는데, 제일 처음 맞췄으니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다 드릴 수는 없고요. 뭐 약속하지만은, 바다, 야, 대단하신데, 한 것만 골라주십시오. 제가 앞에 사인을 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바다를 했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워낙 자연을 좋아하다 보니까, 물론 사람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최고 귀하지. 예. 하늘도 중요하지만, 하늘님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자연을 좋아하니까 문제를 내면서 이렇게 냈습니다. 바다 해자라고 뭐 해석하셨는데, 제가 해석했고, 우리 요 앞에 계시는 좋은 건 천성께서도 동의하셨는데, 바다 해로 해도 되지만, 바다, 아래는 바다이죠. 배가 있고, 물결이 있고, 저거는 호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면서. 예, 바다 해자도 가능하지만, 호수, 이게 복합적으로 다 그리셨거든요. 딱 하나만 대응시킨 게 아니고, 하나의 여러 가지의 개념을 넣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향찰,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딱 하나만 대응되면 다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돌려서, 이렇게 호수의 물이 위에는 작은 호수, 그다음에 아래는 큰 호수, 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맞출 걸 생각했는데, 금방 맞추시네요. 다음 토기에 나타난 부호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내준 자료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예, 몇 쪽인지 좀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찾으신 분들 몇 쪽? 창녕 요 파워포인트 진행하고 이야기 줄거리는 각게 나갔는데 페이지 수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진도가 많이 나갔지? 쭉 넘겨서 상당히 뒤쪽까지 많이 나갔습니다. 자료가, 죄송합니다. 자료가 안 들어있던 모양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저는 자료가 들어있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그럼 설명을 그냥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녕에 보시면, 제가 박물관에도 오늘 오전에 가서 또 확인을 했거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그림이 마치 동물처럼 그려져 있죠. 멧돼지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음 여기 보면 보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부호들의 결합입니다. 이거는 가로, 세로, 기역, 니은, 시옷 이런 부호들과 다음에 여기에 멧돼지가 결합되었다. 이게 보면 줄무늬가 가로, 세로로 되어 있죠. 이게 샵입니다. 샵. 광개토 대왕의 표식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제가 갔다 온 국립박물관 다 보셨지요? 예, 톡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뭐 저는 뭐 이렇게 톡이 굳고 일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간혹 보면 그 가마에 불을 떼고 다음에 뭐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좀 잘 안 된 작품은 깨트려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장인 정신 이런 토기를 보면 정말 저렇게 아름답게 무늬를 넣고 저 정도 크기로 만들 수 있을까? 진짜 경외심이 우러나옵니다. 이거는 한국인이 아니면 한국인 적어도 핏줄을 타고나지 않으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거 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까? 이걸 언제 만들었습니까? 다 아시죠? 언제 만들으셨습니까? 우리 어른들 배달국 시대에 현대 용어는 신석기를 하지만 우리 역사 용어는 배달 환웅 시대이지 않습니까? 배달 환웅 시대에 이미 그죠? 고조선 성립 전에 저런 토기를 굽고 저런 무늬를 새기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분들이죠. 자, 이렇게 김해박물관에 보면 그 다음
양식이 나옵니다. 아까 보신 빗줄, 요즘에 교수님들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빗살 무늬, 빛 빗는 걸 말고, 햇빛, 달빛, 빗살 무늬, 혹은 햇빛 무늬,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거의 정확하게 읽었지. 요거는 해, 달, 별빛이 보호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빛인데, 그럼 왜 배달이라 그러느냐? 이것은 경상도의 빛을 배라 그럽니다, 배. 햇볕 할 때,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달이다, 표식이라는 겁니다. 빛달이라 해도 되겠죠? 근데 경상도 표현은 배달이다, 입니다. 달은 아시다시피 아사달, 땅,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빛을 표식으로 하는, 해, 달, 별빛을 표식으로 하는 그런 나라의 토기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교수님들도 거의 다 동의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이걸 배달국이라고 말한 것은 제가 처음입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 김해에 민무늬 토기가 청동기의 대표적인 양식이죠. 오늘 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송리 토기는 북한식의 어떤 표준형이고, 남한의 청동기, 우리 고조선의 표식은 뭡니까? 민무늬죠. 민무늬 토기라고 하지만 민무늬라는 것은 무늬가 없단 말이거든요. 이 무늬 없는 겁니까? 무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맨 위에 보십시오. X라는 문자가 분명하게 있고 무늬가 있죠. 이것은 민무늬라고 하면 안 되고 X자 토기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X자가 있는데 민무늬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용어에서부터 전부 다 오류를 일으키게끔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X자가 자꾸 생략이 되어져 가지고 위에 또 보면 X자 위에 뭐도 있습니까? 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하늘의 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우리 요즘 다 놓았지 않습니까? 소 뼈에다가 그다음에 사슴 뼈에다가 다 점을 쳤지 않습니까? 점을 찍어 가지고 하늘의 뜻을 물어본다 이겁니다. 불에 구워서 줄이 잘 꺼여지고 예쁘게 문자가 나오면 좋다 이 말입니다. 해도 된다. 갈라지고 모양이 엉망이다. 그러면 이걸 해도 된단 말입니까? 안 해야 된단 말입니까? 안 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뜻을 물었는데 바르고 아름답고 제대로 된 문자가 나왔으면 그걸 해라 이 말입니다.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누가 물어봅니까? 종돌이 물어봅니까? 예? 대답해 보십시오. 종이 하늘의 뜻을 물어볼 수 있습니까? 종은 누구의 뜻을 물어봐야 되나요? 주인이죠. 개를 먹여주는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주인이 말하는 걸 자기가 헤아려야 되죠. 하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예, 왕이고 제사장이지만 크게는 누가 물어보죠?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 배달족, 하늘 민족, 우리 개를만이 물어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물어보는 것을 조금 배워간 게 어디란 말입니까? 중국에서 조금 배워갔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왕이 되고 나면 좀 힘이 세니까 이제 하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우리처럼 이제 해본다 아닙니까? 우리야 부족장 정도만 돼도 저 하늘의 뜻을 물어볼 수 있지만은 자기들은 부족장이 물어볼 수 있습니까? 지방 왕이 봉건 체제에서 왕이 하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나요? 물어보면 참수되겠죠. 적어도 어느 글발이 돼야 물어볼 수 있습니까? 천자, 딱 한 사람, 천자만 되어야 제일 대빵, 선열 1위가 되어야만 하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물어봅니까? 부족장 정도만 돼도 하늘의 뜻을 물어보고, 물론 나중에 유교 결합됐지만 여러분들 가정에 제사 많이 지내시죠? 하늘의 뜻을 물어보는 거 아니지만 조상의 뜻을 좀 기리는 그런 의미지만 그래도 집집마다 그런 예식을 지내면서 어느 정도 하늘 뜻을 직접 묻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가차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늘의 문자, 하늘에 통하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왔다는 겁니다. 그 가치를 증명하는
근거가 뭡니까? 화폐 문자이고 토기 문자이고 바위 문자죠. 여기에서 모든 인류의 문자가 녹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문이라 하면 안 되고 X자 X점 토기라 하면 더 좋겠습니다. 확실히 확대하니까 더 잘 보이시죠? X자가 다 있습니다. 막아준다 이 말입니다. X로 이렇게 막아준다 이 말입니다. 막지 않습니까? 제 얼굴이 드러납니까? 막혀졌습니까? 막죠? 태권도나 모든 우리 뭐 택견 모든 우리 무예의 기본 초식이지 않습니까? 막는 거. 이게 다 우리의 X자에서 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공부하신 분은 다 압니다. 우리 무예 공부 뭐 기본적인 거 하시면 X자 이렇게 얼굴 막 이게 다 여기에서 다 놓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X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놓은 문자입니까? 제가 있는 곳이 어디라 그랬죠? 예, 양산. 교수님 반갑습니다. 제가 양산에 온 걸 또 알고 계시니까. 양산 박물관에서 놓은 거 앞에 제일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가 온 곳 양산에서 이 문자가 나왔는데 이 문자는 결국 뭐에 다 축소형입니까? 여기 있는 X점 문자 고조선 시대 때 만든 X점 문자의 가장 약자죠. 약자라는 건 뭡니까? 간략하다는 말은 한글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인류의 문자는 상행 문자에 시작돼서 상행 문자를 줄이고 그죠? 줄여가지고서 소리 문자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론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문자는 처음부터 한글 딱 들어왔습니다. 하늘의 회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X. 우리 한글에 처음부터 한글을 만들고 상형을 만들고 하늘의 소, 하늘의 곰, 하늘의 용. 그게 바로 상형 문자 아닙니까? 이러한 문자의 힘, 문자의 양식,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는 한글의 양식을 가져갔다 이 말입니다. 다만 딱 저게 소리 여기 딱 대응된다 이렇게는 아직 못 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음 부여에 가보겠습니다. 부여에 가면 청동기 안에 손이 있습니다. 이 손 안을 자세히 보면 손도 잘 안 보죠. 손도 이렇게 하늘에 가림이다 이 말입니다. 가림이고 하늘에 비치고 그죠? 하나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해석해야 됩니다. 별빛도 되겠죠. 해, 달, 별빛이니까. 그럼 요 안에 뭘 찍어 놓았겠습니까? 자세히 보면 점을 다 찍어 놨죠. 제가 오늘 그 중앙박물관에 가서 그릇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뭐 다양한 양식이 있지만 전부 다 점 찍어 놨습니다. 여기도 점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 뭐 가구에도 다 점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좌우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점이 있죠. 이게 뭐냐? 하늘님이 가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림막 벽이 됐지 않습니까? 현대에도 어디든지 다 하늘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하늘이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이게 그 사람이 약해서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은 원래부터 하늘의 자손으로서 하늘님과 거의 동격으로 생활해왔다 이겁니다. 하늘님과 동기 동창생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박수 치시는 분은 하늘님 대열이 들어있어 있고 박수 안 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님의 자손 맞죠? 예, 예. 다음 어른들이 다 이런 표식을 해서 인디언들도 이런 표식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책 나가겠습니다. 자, 한국이라 추정할 수 있는 손 드시면 됩니다. 고고학적 유물이 윤기문 덧띠 무늬가 발견된 곳은 어디입니까? 북쪽에 있습니다. 힌트, 북쪽. 예, 예, 정답입니다. 조남이, 예, 장스님, 요거 드리겠습니다. 제 서명도 들어있습니다. 아, 예, 갔다 오셨습니까?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좀.
예. 지금 제가 추론하기로는 흑룡강, 러시아죠, 지금. 저기까지, 우리 백두에서 흑수, 흑룡강까지 우리 한국에 윤기문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부 다, 한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연대 최고로 높은 곳은 현재로는 흑룡강입니다. 저는 그 이전에 벌써 남한에 경상도 전라도에 이미 우리 한국의 선왕국, 저는 선왕국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러한 신석기 문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 유물이 흑룡강에서 나온 흑룡강에서 나온 그런 윤기문이 최고로 지금 과학적으로 입증된 상황이라서 했습니다.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문이라고 또 저 해놨습니다. 민문입니까? 아니죠. 이제 눈에 딱 들어오죠. 예, 하늘 자손 아닙니까? 이제 눈에 팍 들어와야 되겠죠. 뭐가 적혀져 있습니까? 예, 용의 문이 용을 축소화시킨 거. 세우면 서양에 뭐가 되죠? 알파벳에? S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게 서양 사람들이 S 들고 와서 근대에 와서 만들어낸 작품입니까? 불가능하죠. 그거는 뭐 UFO 소설 쓰는 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S가 아니고 나중에 물론 서양이 S가 됐다라고 가정할 수 있죠. 이것은 뭐냐면 민문이에서 모든 걸 생략시키고 처음부터 끝까지 파도 모양으로 위부터 아래부터 만들려면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장인들이고 자기들이 뭐 최고의 수준을 가지신 어른들이라도 좀 귀찮죠. 일일이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생략한 무늬가 이런 민무늬가 아니죠. S 돌린 무늬가 나오고 저는 이게 용의 표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가 후대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금방 S를 보여드렸죠. S에 한글이 숨어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한글 뭐냐고요? 한글 첫 글자가 뭐냐? 예, 리얼 정답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좀 많이 가져왔어. 혹시 기회가 되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S. 그냥 단순하게 보면 다 S죠. 눈에 이미 S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S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두 번 돌렸어. S를 팍 돌립니다. 그죠? 그래, 각을 탁 지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손 아닙니까? 뭐가 나옵니까? 세종대왕의 자손이죠? 그죠? 뭐가 나오죠? 한글에? 리얼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늘부호에서 토기부호가 나오고 그리고 한글이 또 나온다. 여기에 대해서 금방 퀴즈를 통해서 알아봤지만 한 번 더 간략하게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해박물관에 가보면 김해고, 경주고 제가 거의 다 돌아봤습니다. 토기가 빛깔입니다. 야, 어른들이 참 그릇도 참 많이 만들었다. 많이 드셨구나.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의식주가 풍부해야 내가 예의가 있고 남을 배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남을 도와주겠습니까? 옛날 사대부들은 쌀 같은 거 가져가라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열미 같은 거. 나라에 재정이 없고 사대부들이 돈이 없으면 쌀 그걸 내놓겠습니까? 하지만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나누신 분들은 나중에 복 받았죠. 아무래도 난이 있고 이러면 피해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욕심 차린 사람들은 꼴까닥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나눔의 의식에도 다 우리 생활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문화가 있고 경제가 있고. 자, 그러면 토기 부호들 보면 여기에 보면 한글 뭐가 들어있습니까? 시옷이죠. 자,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시옷이 있고 여기에 좀 잘 안 보인다면 삼각형이 있죠. 예, 세종 때 이거 삼각형 있습니다. 다음 여기 뭡니까? 이형. 하나도 아니고 몇 개 있습니까?
3개, 해, 달, 별 3개. 자, 문자의 탄생. 자, 숨가쁘게 좀 달려봤습니다. 자, 지금까지만 들어도 이미 게임은 끝났죠? 우리 상실험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중국 문자에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벌써 이겼다고 나옵니다. 책 받아서 그런 건 아니죠? 아, 그렇습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예.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는 이겼다 이 말입니다. 이제 소만 몰고 가면 되겠죠? 같이 우리 소도 몰고 우리 위대한 나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자, 강주에 가보겠습니다. 강주에 보면 역시 평행 토기가 있죠. 여기 뭐가 다 찍혀져 있습니까? 하늘점이 빼곡하게 찍혀져 있죠. 그럼 이건 초기입니까? 중기입니까? 말기입니까? 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신석기 초기, 배달국 초기. 예. 죄송합니다. 지금 책이 없어가지고. 예. 감사드립니다. 정답입니다. 자, 초기입니다. 자, 그러면 김해박물관에 또 가봅니다. 강주에서 김해로. 우리는 한겨레니까 나누면 안 되겠죠. 자, 토기에 어른들이 다 한 자손이다 표식을 해뒀습니다. 김해박물관에 가니까 여기 또 뭐가 있습니까? 점이 쫙 찍혀져 있죠. 한 줄도 아니고 쫙 찍혀져 있고 위에 또 X가 있지 않습니까? 쫙 X가 있고. 네, 강주 다음에 김해고 김해 다음에 강주고 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음에 그 건너면 이제 흑룡강이 있죠. 그게 이제 어른들의 이주사다 이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음 이제 전주로 또 가보겠습니다. 우리 뭐 강주나 뭐 김해 뭐 어른들 계셨던 거 아닙니까? 전주에 가니까 또 표식을 딱 해놨죠. 저 한자로 뭡니까? 3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한 거 이제 통해서 이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어떤 양식에서 놓은 3자입니까? 예, 주역에는, 예, 하늘 근자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이게 전부 다 줄이 2줄, 3줄, 완전하게 줄이 꺼인 것을 귀찮다, 이 말입니다. 생략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늘님은 늘 내 곁에 있고, 약간 좀 부호를 생략해도 다 이해해 주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을 다 생략을 해서 3자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함안에 또 가보겠습니다. 많이 돌아다니기도 힘들지 않죠? 자, 이러면 광주 갔다가 김해 갔다가 그다음에 전주 갔습니다. 이제 함안으로 갑니다. 함안으로 가면 또 뭐가 나옵니까? 아까 설명드린 1, 2, 3이 나오죠. 여기 3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간략화된 보호가 후대에 오면 이렇게 다 정형화되어서 마치 한글인 것처럼 알파벳인 것처럼 토기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늘 문자가 점이 싹 다 빠졌죠? 점 빠졌죠? 점이 다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의 개수와 점이 있나 없나를 통해서 이 보호가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합해문에 앉아 들어갔어요. 자, 이게 앉아 맹도전에 있는 합해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또. 자, 그럼 이게 앉아 숫자라고 중국 학자들 읽고 있습니다. 줄을 옆으로 꼬면 1이고 내려오면 10이고 이래가지고 뭐 다음에 삿갓은 6이거든요. 61 뭐 이렇게 12 뭐 11 뭐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 놨습니다. 이게 아까 처음 이야기한 경강부회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한자가 아니고 그러면 1부터 적어놨으면 갑자기 60에서 66 뭐 21 이래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발견량이 적어도 뭐 1부터 2, 3, 4, 5 뭐 수세는 조그맣게 안 돼도 1 다음에 2 뭐 3은 많이 나오니까요. 그럼 5가 있고 6이 있고 뭐 건너뛰어서 10이 있고 그다음 12가 있어야 되고 15가 있어야 안 됩니까? 상식적으로 발견 빈도가 적다 하더라도 근데 갑자기 12, 13 나오다가 61로 건너갑니다.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 30, 40 이 대의 숫자는 어디가 붙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늘의 가림이다 이 말이에요. 삿갓으로 가렸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회전하는 보호를 하나로 표시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하늘 보호입니다. 하늘이 신이 나서 회전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삿갓을 쓴 어른들 모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갓 쓴 사람, 삿갓 쓴 사람. 훈민정음에도 들어있습니다. 삿갓 관자라고 딱 들어있습니다. 이 문자를 아마 표시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정답 내셨죠? 흥룡강 약 만 년 전에 신석기 토기 제일 초기입니다. 이런 토기와 다음에 점이 쫙 찍혀져 있죠. 이런 점들이 한 며칠 전에 우리 내나 한뿌리에도 그 어떤 분이 모스크바 박물관에서 토기 막 올려놨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다 찍어놨습니다. 우리 키 더 많다 이러면서 좀 초등이죠, 초등. 초등같이 제가 우리나라 박물관에 어마어마하죠. 제가 가서 오늘도 놀랐습니다. 저번에 몇 번 가도 제가 1층 보고 2층 다 볼란가 말란가 이래하고 힘이 들어가지고 다 못 봤는데요. 오늘 가니까 토기가 어찌 그리 많던지. 토기 뭐 우리 사고시대에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너무 어마어마하고 경주박물관 다 가보셨죠? 한 방 뭐 두 방까지 다 토기가 빼곡합니다. 그거는 후대원이니까 뭐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고조선 배달국실에도 토기가 그리 많더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그것도 양식도 훌륭하고요. 물론 뭐 복원했겠지만 너무나도 대단하다는 거. 이렇게 점줄 무늬가 이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토기입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까지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당보기의 영역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른들이 어떤 이유로든 간에 저는 이제 서해가 갈라지고 거기서 이주 과정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걸 떠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느니까 어른들이 이주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옛날에 산하 제한도 없고 워낙 잘 먹고 잘 사는 경제 대국이다 보니 이제 너무 인구가 많다 보니 뭐 자기 옆에 가족 친척을 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좀 용기 있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개척해보고 싶은 분들이 먼저 떠났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토기들이 서양까지 유럽까지 다 퍼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부산대 박물관에도 있고 뭐 오늘 보니까 우리 서울에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요 표식 있지요. 요 표식 사선이 가다가 요 부분은 생략됐죠. 요 부분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고조선 합평문에 딱 그대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토기 문자까지 깊이 연구가 안 됐을 때 고니, 처음에는 고니 같죠? 새의 고니, 밑에는 이제 오리, 뭐 고기 잡아먹는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선진 합평문자 편이라는 중국 책자에 나오는 문자입니다. 제가 조작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가 나오게 됐는데 앞에 있는 토기 문자가 그대로 합평문에 개성됐다는 거 확인됐죠? 하늘에 있는 새의 모습이 보호화된 게 한자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한자어는 누가 만들었을게? 중국 사람 만들었나요? 우리 어른들이 만드셨죠. 토기 적어놨지 않습니까? 새을자라고. 그러면 새을자가 영어 알파벳에 가면 뭐가 되죠? Z가 되잖아요. Z. 그죠? Z가 되죠. 일본 사람은 Z도라고 그러죠. 마징가 Z도. 자, 이렇게 해서, 문자가 이렇게 전래가 됐습니다. 엄청난 어른들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부산 동아대 박물관에도 옆으로, 이거는 사획이죠. 3개든 4개든 뭐 40개든 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늘이다, 이 말. 하늘이다. 그럼 훈민정음에 오면 세우면 뭐가 됩니까? 사람이 되는 거죠. 하늘이 곧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이지만 곧 여러분이 소멸되면 하늘보다 더 귀중한 분들이시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사라지면 하늘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이 소중하고 안전하고 여러분들이 하늘보다 어쩌면 더 위대한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한테 죄송하지만 하늘님의 부모님이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께는 부모님이 계시고 선조가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표식이다. 하늘의 표식을 이렇게 무늬로 하다 보니 결국 오리가 나오는데 이 오리는 또 뭐가 됩니까? 동그라미 치면 뭐가 나오죠? 동그라미만 치면 되는데 동그라미를 안 친다 이 말입니다. 잘했다 이 말입니다. 잘했다만 치보면 태극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의 문화이고 김해박물관에 가면 오리가 딱 들어있습니다. 이 오리에 있는 요 다이아몬드가 무슨 표식일까요? 별이죠. 해이고 달이고 별이고 하늘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을 오리처럼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 우주를 사람 모습으로 보는 뭐 최신 뭐 우주 과학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했습니까? 우주 물리학, 전체 물리학, 우리 선조들이 훨씬 이전에 훨씬 정확하게 사람도 이미 했습니다. 사람이고 집이고 오리고 사실 그럴 수 있죠. 지금은 사람이라고 동의를 하지만 자기가 우주 저 끝까지 가본 적 있습니까? UFO 타고도 우주 저 끝까지 가려고 하면 몇천 년, 몇억 년 확인할 수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만 사람과 같다. 그래서 다른 학자들이 다 동의한다 해가 만드는 게 이 우주의 모습이 사람과 같다라고 한 것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사람도 되고 오리도 되고 그다음에 집도 되고 마차도 되고 어쩌면 우리 어른들의 생각이 옳은지 모르죠.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초신성이 폭발하고 또 변하고 우리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일이 뭐 현재 돌지만은 다른 별들은 불규칙적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에 이런 토기 위에 물고기와 새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자가 가서 한자로 뭐가 나오게 됩니까? 예, 그런 문자가 나오죠. 무늬에서 문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말 무늬. 그죠? 무늬에서 한자, 문자가 나온 거죠. 한자 음도 우리 한글에서 나온 말놀이 문자, 말놀이 언어다 이 말입니다. 바다, 해자. 바다에서 헤엄친다 이 말입니다. 바다, 해. 그죠? 물 숫자, 물을 마신다. 마신다의 시자죠. 그게 숫자가 됐죠. 다음에 숲, 나무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이어서 말놀이 하다가 한 언가로 축약된 게 한자어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연구한 건데 그거는 제가 인터넷에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어느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다음에 어느 부분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부산대 박물관에 역시 여기 보시게 되면 보가 들어있죠. 한자로 읽으면 뭐가 됩니까? 걸을 문자죠. 한자로 읽으면. 하지만 한글로 읽으면 뭐가 됩니까? 상향 한글로 읽으면 물고기가 되고 새가 되고 그렇게 되죠.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토기 문자에서 우리 문자와 한자어의 기본적인 바탕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김해박물관에 가면 이러한 토기들이 빼곡합니다. 그죠? 그 토기들에 보면 보들이 다 저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미음도 있고 그다음에 반언도 있고 오른쪽에는 거북이도 있죠. 이게 우주의 한 부분을 거북이로 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보면 거북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동양 별자리 보면 거북이 있거든요. 전 우주를 거북이라 보시기도 하셨고 일부분을 거북이라 보시기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우주관이 반영된 게 토기죠. 아까 W 보여드렸습니다. 하만의 아라가야 토기. 자, 하폐문에도 그대로 W자가 침수도에도 있고 첨수도에도 있습니다. 하폐문에도 동일하게 그대로 우리의 의식이 들어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해박물관에 딱 가면 이렇게 파편이 딱 전시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 W 하나 이지 않습니까? 알파벳으로 읽으면 W지만 우리나라식으로 읽으면 뭡니까? 그냥 한글 보이죠. 돌려서 쌍시옷입니다. 그죠?
회전을 시키고 돌려보면 한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W 돌리면 쌍시옷이지 않습니까? 다음에 별점이 그릇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에 고려청자 안에는 별점이 3개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릇 안에 들어가죠. 이런 것도 자세히 보셔야 눈에 들어오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늘 사람의 이제 눈을 가지게 된 거죠. 다음, 별이 이제 점으로 돼서 그릇 안에 들어간 거 봤습니다. 자, 이제 별이 진주 청동리 박물관 가면 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나라 전역 박물관에 가면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떡살, 다과, 거기에 역시 하늘 보호가 들어 있습니다. 하늘 바람개비죠. 이게 풍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첫 성취, 동양의 첫 성취. 그래서 풍족이라는 것은 이러한 하늘의 회전 보호, 3태극이죠. 태극이고 3태극이고 요 태극의 원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우리의 문양이고 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떡 먹기 위해서도 이렇게 만드시고, 다음에 다과를 먹기 위해서도 만드시고, 얼마나 풍류가 넘치십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셨는지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밥도 해먹고, 떡도 해먹고, 또 남아서 과자도 해먹고, 이런 어른들이셨다 이 말입니다. 물론 뭐 안 좋은 면도 있었겠죠. 그게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았던 시기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저러한 문의에서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중국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칼도자라고 해석하거든요. 근데 칼도자가 맞습니다. 한자로 나중에 갔어. 회전하면 뭐가 됩니까? 날카로운 게 회전하면 뭐가 되죠? 칼날처럼 무서운 무기가 되죠. 표창 촥 던지면 샥 날아가면 뭐처럼 느껴집니까? 칼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바람개비, 풍족 이런 표시지만은 한자로 건너가서는 약간 의미가 약간 축소되고 그다음에 간략화돼서 이런 표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광주박물관에 가도 이런 문양이 있습니다. 다음에 가림토 중에 어려운 문자까지만 하고 아까 소개해드린 토기 좀 보여드리고 질문도 받고 일하겠습니다. 자, 가림토 중에서 어려운 문자가 있죠. 뭐 기본적인 X나 뭐 이런 건 다 보여드렸고요. 한글 이제 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어려운 문자가 뭐가 있느냐면 시옷 아래에 뭐 비읍처럼 생긴 문자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이런 문자가 포항에 가면 그림이죠. 요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옆으로 보면 이게 뭐 옆으로 보면 어른들이 로켓 타고 다니셨습니까? 마야 문명이 로켓 타고 다니면 그 그림 보시면 로켓 타고 마야 시대에 왕이 로켓 타고 다녔답니다. 그거는 그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도형으로 그렸어. 만들다 보니 우연히 로켓 탄 것처럼 보여진 겁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죠. 이집트에 가니까 또 외계인이 그려져 있고 헬기가 그려져 있고 잠수함이 그려져 있다. 그건 뭡니까? X를 그리다 보면 X 밑에 뭐 하늘의 모임, 모둠 이 그리다 보니까 헬기처럼 만들어진 거죠. 외계인 얼굴도 하늘님 얼굴이죠. 이집트에 보기에 이제 눈을 별이니까 조금 길게 맞는 게 우연히 현대 공상과학에 있는 외계인 얼굴하고 같아졌다는 거죠. 그냥 하늘님 얼굴입니다. 하늘님 얼굴.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생물적으로 보면 물고기 같죠. 물고기 같고 뭐 칼 같죠. 스검이라고 다 해석합니다. 칼이라고 해도 되죠. 그럼 이건 뭐냐? 뭐 화살촉. 뭐 이래 해석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죠? 하늘에서 놓은 문이니까 보호도 되고 그림도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살짝 돌려보면 로켓처럼 생겼죠? 칼처럼 생겼죠? 근데 이게 보호로 만들어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가림토에 있는 보호가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삿갓처럼 가려준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방패처럼 가려준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경주에 짐승 얼굴 놓습니까?
짐승 얼굴에 불에 보면 치어 놓으지. 그다음에 밑에 얼굴 보면 미음 놓지 않습니까? 방패 놓지. 다 동일한 의미다 이 말입니다. 다만 보호로 가느냐, 생략된 그림으로 가느냐, 완전한 그림으로 가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모두 뭘 나타낸다? 모두 뭘 나타냅니까? 하느님 얼굴을 나타낸다 이겁니다. 하늘, 하늘의 표식, 하늘의 보호 표식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황국이라는 아주 그 물이 들어오기 전에, 서해에 물이 들어오기 전에 어른들이 얼마나 큰 생각으로 살아가셨는가를 보시라 이겁니다. 왜 최근에 뭐 우리 청나라, 뭐 금나라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우리 뭐 반개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원나라까지. 최근에 원나라까지 넣었죠. 징기스칸이 뭐 고구려 무게다까지 넣었지 않습니까? 왜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았다 이겁니다. 어른들이. 자,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2만 년 전부터 12,000년 전까지 이렇게 사셨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이 그러한 위대한 나라에 사셨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오늘 부족하나마 제 강의는 여기를 마치고 그 토기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자, 여러분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